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1강 비대면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트로이 전쟁 얘기를 일리아스의 토대를 두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리아스란 작품 자체는 트로이 전쟁 전체를 다루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주제로 해서 아킬레우스의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화상으로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그 트로이와 관련된 다른 신화들은 다른 작품들과 전설들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트로이 전쟁까지, 그래서 뭐 아킬레우스 죽음까지 얘기를 했나요? 그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가 함락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쟁 이후의 얘기를 이제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 이후 트로이 뭐 영어는 트로이고요. 그리스로는 트로이아라고 합니다. 일단 그 패배한 트로이아의 그 왕족들 뒷이야기인 거죠. 일단 프리아모스 왕은 그 여기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잔혹한 일들의 주역에 주로 프톨레마이오스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트로이 전쟁이 창바해야만 뭐 트로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또 신탁이 있어서 애써 가서 외할아버지 라오메데스의 왕궁에 가서 프톨레마이오스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네옵톨레모스를 데려왔는데 이 프리아모스 눈앞에서 프리아모스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자 네옵톨레모스가 프리아모스가 창을 던져서 대항했으나 뭐 당연히 이기지 못하고 제우스의 제단 앞에서 참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네오톨레모스는 자기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편 헥토르의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일리아스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헥토르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킬레우스의 대결을 피하지 않고 출전하기 전에 자기 부인 안드로마케와 아들 아스티아낙스와 작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등장했던 이 어린 아들, 아직 뭐 기어다니는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 도시의 뭐 성주 왕이라는 뜻인데 이 헥토르의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오디세우스가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 밖에 또 이제 이런 고대 전쟁이 벌어지면 그 여인네들은 다 놀이개로 팔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헥토리의 정숙한 아내 안드로마케는 네옵톨레모스에게 노예로 배당이 되고 헤카베 프리아모스의 부인, 그러니까 여왕이죠. 왕후 헤카베는 오디세우스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 태어난 많은 아들, 딸들 중에 가장 어린 딸 폴릭세네는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킬레우스가 홀령에 나타나서 폴릭세네를 자기 무덤에 제물로 바쳐라라는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 최후와 관련해서 또 한쪽 그런 그 얘기를 이제 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폴릭세네에게 반해갖고 폴릭세네에게 정원하기 위해서 가다가 매복당해서 아킬레우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파리스가 뒤에서 이제 화살로 쐈다. 그 얘기도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아킬레우스의 영혼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폴릭세네가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이 폴릭세네가 또 의연히 노예가 되기보다는 의연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그리는,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자, 또 한편 이 카산드라, 저주받은 예언가 아폴론 신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예언의 능력만 받고 같이 자주질 않아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맞는 예언을 하는 저주받은 예언가였는데, 아가멤논에게 배당이 돼서 아가멤논의 집까지 갔다가 다 알고 있죠. 또 예언자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클리템네스트라가 아감눈을 죽일 때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 원인자, 원인 제공자 헬레네. 헬레는 또 묘하게도 남편이 메넥세노스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헬레네 때문에 이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사무쳤겠습니까? 사무쳤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사무쳤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 헬레네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 헬레네가 도망치는 척하면서 옷을 슬쩍 벗으면서 유혹을 다시 해서 다시 귀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헬레는 원래 파리스랑 같이 트로이로 도망가지 않았고, 도망갔던 헬레는 그 환영이고, 진짜 헬레는 이집트로 가 있다가 귀환하는 남편의 배를 만나서 제외해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헬레네가 제우스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화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진짜 헬레네가 이집트에 갔다는 얘기는 그 어떤 그리스 시인이 이 헬레네를 비난하는 그 시를 썼는데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네를 파리스랑 도망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시를 써서 다시 부르는 노래인 거죠. 눈이 다시 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귀향을 하는데 이 히랍 군들의 여러 가지 순환사가 생깁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이 아이아스 로크리스 출신인데, 로크리스 아이아스가 아테네 여신의 여사제 카산드라를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서 끌어내고 아테네 여신의 신상을 붙들면서 애원하는 카산드라를 끌어내서 겁탈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 여신이 분노하여 풍랑이 일어서 많이 죽었다, 이런 거고요. 또 한편 팔라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전쟁에 끌어들인 것도 팔라메데스였고, 또 오디세우스가 또 꽤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오디세우스 못지않은 지략을 뽐내던 사람이 팔라메데스여서 오디세우스가 열등감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디세우스가 모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 트로이와 내통했다라는 뭐 그런 편지인가요? 이런 걸 조작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해서 그의 아버지, 팔라메데스의 아버지가 나우플리오스라는 사람인데, 암초 근처에다가 마치 거기가 육지인 것처럼 불을 밝혀서 등대처럼 해서 항구를 오인하기 위해서 다 또 수장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트로이의 함락과 또 대다수의 히라빈들, 귀향하는 히라빈들의 또 죽음,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게 신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네옵텔레모스가 프리아모스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제우스의 신전 앞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전쟁의 참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아들은 이미 여기가 죽었고, 프리아모스가 죽어가면서 위로 눈을 치워다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르페브르라는 프랑스 화가고, 라모르 드 프리암, 그래서 1861년도 작품 프리아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전쟁 화로서. 그리스인들이 신는 샌들. 자, 이거는 이건 율리시즈나 로마식 이름이에요. 오디세우스의. 율리시즈가 어린 아들, 갓난쟁이 같은 어린 아들을 상부에서 떨어뜨리고, 안드로마케가 뭐 힘이 없죠. 그래도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안드로마케의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뭐 아마 자매이거나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누군지 찾지를 못했네요. 예, 동판화 같죠? 예. 자, 이건 헤카베 또는 라틴 이름으로 헤쿠바라고 합니다. 헤쿠바가 실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딸은 폴릭세네,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지게 됐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헤카베의 자식들 중에 어린 아들 폴리도로스라는 어린 아들을 근처 도시에 있는 왕 폴리메세네 에게 보내서 보호를 받게 했는데 이 왕이 폴리도로스를 맡아달라고 맡겼던 그 재물 그거에 탐이 나서 이 트로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폴리도로스를 또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절망해서 이중으로 실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일설에는 헤쿠바가 원수를 갚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들이 헤쿠바를 개로 만들어서 탈출하게 했다 뭐라는 또 다른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메리 조셉 브론델이라는 화가의 1814년도 작품이죠. 이 그림도 멋있죠. 뭔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그 비극에 절망하는 귀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릭세네도 자신의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연해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폴릭세노스의 죽음입니다. 폴릭세네.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트로이 군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남은 트로이의 유민들이 그 폴릭세네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화가는 폴 프랑스와 깨삭 프랑스 화가인데 1881년도 작품입니다. 그 전쟁으로 패한 망국의 땅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왕녀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또 있고 칼이 있고 그죠? 이건 전에도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화가인데 아약스와 카산드라 1886년도 작품. 여기 뒤에 끌려 나오면서 그 아테네 여신상을 붙들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약스가 끌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그 헬레네가 자기 남편을 유혹하는 모습이죠. 짐승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헬레네의 모습에 다시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좀 거칠고 그러니까 노골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우리 몇 번 봤습니다. 로타우그 독일 사람인 것 같아. 알렉산더 로타우그의 그림이고요. 1946년도 작품. 고 이전이라고 하는데 뭐 거칠고 너무 노골적에서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 그러면서도 좀 강력한 이미지, 효과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난이라는 또 다른 챕터로 들어갑니다. 이건 오디세이아라는 작품,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두 번째 작품인데 사실 이제 이 두 개의 작품이 한 사람의 작품이냐라는 것도 또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디세이아는 더 나중 작품으로 얘기가 되고요. 몇십 년 후에 쓰였을 거다. 진짜 썼다면 호메로스가 그러기도 하고 또 세계관도 다르고 왜냐하면 일단 주인공이 다르죠. 아킬레우스라는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이 주인공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꽤 많고 어떤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오디세우스가 각각 다른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이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는 뭐 저승세계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오디세이아에서는 하데스 얘기도 나오고 아킬레우스가 이제 뭐 우리가 그 얘기할 기회는 따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는 살아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영웅으로 나오는데 오디세우스에 가면 얄궂게도 오디세우스가 이제 하데스에 가서 아킬레우스 영혼을 만나는데 아킬레우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개똥으로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산다는 타령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승이 좋았다라는 식의 또 얘기를 해서 가치관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있는 거죠. 오디세이아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디세우스의 구성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텔레마키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권부터 4권까지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그 2000 거의 몇 년, 3000년은 안 되겠지만 BC 8세기니까 그 2800년 전 정도에 됐던 오래된 그 작품인데 구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 묘하게,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한 구성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텔레마키아는 그 팔라메데스가 오디세우스를 전쟁에 소환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미친 척하고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됐던 그 어린 아들, 그 아들입니다. 텔레마쿠스. 아직 한 살도 안 된 갓난쟁이였던 그 아들이 20년 트로이 전쟁 사이에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된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서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4권씩이나. 뭐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먼저 보고 싶을 텐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텔레마키아에서 이렇게 된 상연 중에 하나는 일단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가 고향에 남아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동네 말하자면 좀 한다 하는 가문의 젊은이들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하는 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랑 결혼하자. 그래야 이제 이 왕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흔히 신화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왕비, 왕녀, 죽은 왕의 왕비 뭐 이런 쪽이 그 왕국을 차지하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넬로페에게 구원자들이 있었고 그 페넬로페가 매일매일 그 구원자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누군지를 이제 정하겠다. 언제 정하느냐? 우리 시아버지의 수의를 미리 짜고 있는데 이 수의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정하겠다. 그래놓고 낮에는 그 수의를 짜다가 밤엔 그걸 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차일피 밀었는데 그게 어떤 하녀에 의해서 누설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원자들이 더 못살게 굴고 행패를 부리고 오디세우스의 집에 와서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먹고 자고 술을 먹고 막 가면서 하녀들과 노란하고 뭐 이런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보다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진짜 아버지가 죽었는지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동료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 사이 벌어진 일은 이제 신들의 합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된 이유가 태양신의 소들을 부하들이 잡아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거기 이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키클롭스 중에 하나였던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폴리페모스가 뭐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이런 이유로 신들의 원한을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던 건데 신들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자.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포세이돈은 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포세이돈이 제일 원한이 깊으니까 그래서 이제 멘토르라는 인물로 변신해서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방문합니다. 멘토르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친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멘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텔레마코스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 이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멘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텔레마코스를 방문해서 아버지 행방을 찾아가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아테네 여신이.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냐면 필로스라는 곳에 있었던 네스토르를 방문합니다. 네스토르는 그 트로이 전쟁에 가담했던 영웅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영웅입니다. 나이가 많다 못해 이건 거의 신선급인 사람이에요. 100살, 200살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영웅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같은 연배였던 사람이고 그 중에 아직도 필로스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필로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필로스라는 곳이 안개로 쌓여 있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이제 뭐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환상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텔레마키아에 관한 그 좋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했던 양반의 얘기가 그 이건 일종의 초혼이다. 야, 오디세우스가 죽은 사람과 진배 없었는데 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미 죽었던 이름을 잃어버렸던 이게 여기 오디세우스의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남자의 뭐 칼과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어떤 남자로 나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 일리아스는 맨 앞에 펠레우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아니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오디세우스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 오디세우스는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 오디세우스의 혼을 불러들여서 다시 육신으로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이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서 아버지의 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뭐 그런 식의 해석인데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2중이었다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필로스의 네스토를 만났고 네스토르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줬고 그 네스토르의 충고였던가요? 그래서 스파르타로 가라. 그래서 스파르타로 가서 그 문제의 헬레네와 메넬라우스 이거 못하네. 메넬라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또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누군가의 결혼식을 주재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환대를 받고 뭐 아버지가 살아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거죠. 헬레네가 척 알아봅니다. 텔레마코스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귀환하죠. 이게 사gon까지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영화로 치면 그런 겁니다. 동시간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옛동료들을 찾아서 뭐 필로스로 스파르타로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고 같은 시간대 그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었냐면 나우시카 전에 얘기했었죠. 나우시카의 아버지 왕궁 알키노우스의 궁정에서 환영 연회를 받는데 누군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그리스의 전통이고 여기는 일종의 그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그 알키노우스의 궁정에서 그 데모도코스인가 하는 그 음유 시인이 이미 유명해진 트로이 전쟁 얘기를 노래로 부르자 그걸 들으면서 왈칵 울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마코스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되찾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처음에 자기 정체를 숨겼다가 트로이 전쟁 얘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그 얘기를 둘러주는 형식으로 해서 5권부터 12권까지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오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알키노우스의 궁정에 오기까지 모험담을 얘기를 하는 게 5권부터 12권이고요. 근데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의 구원자들을 다 죽이고 복수하는 얘기, 긴 복수국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재밌겠죠? 읽어보세요. 자, 여기 몇 군데, 여기 보시면 이타카가 이쯤에 있다고. 보통 이타카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타카에서 필로스가 이쯤에 있고요. 이게 안개 속을 마차를 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스파르타로 갑니다. 역시 환상 여행인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로 가서 만나고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네스토르, 늙은 왕 네스토르가 스파르타로 가는 마차편을 마련해 줍니다. 마부도 알려주고 작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텔레마코스겠죠. 이거는 헨리 하워드 1769년에서 1847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네요. 이것도 이제 동파나. 자, 이게 이제 페넬로페가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들 여기서 막 꽃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고, 화풍이 좀 익숙하시죠? 여기는 음악을 켜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리라.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작품이고 1911년에서 12년 사이에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 앞에는 시녀들이 있고, 자, 요거는 또 다른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이에 여행을 하는데 이제 새벽녘이 돼서 해가 뜨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 NC 위스라는 사람, 1929년 작품. 자, 이건 헬레네가 텔레마코스를 바로 알아보는 장면. 여기 이제 메넬라우스 궁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장자크 라그르네, 장자크 라그르네 1795년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바로 알키노우스의 궁정에서 이 시인의 노래를 듣다가 울음을 터뜨린 오디세우스고요. 왕 알키노우스 왕과 부인 아레테, 그다음에 나우시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프란치스코 하이에즈 1814년에서 15년 사이 작품. 자, 이 칼립소, 오디세우스와 칼립소인데요. 아놀드 베클린 이런 사람이 1883년 작품인데,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칼립소의 그 섬에 당도를 하고 이 칼립소와 같이 살림을 차려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칼립소는 말리고, 그리고 나와 같이 살면 불사의 신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 칼립소는 이제 ним프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한 유명한 얘기죠.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찾는 거죠. 역시 이것도. 자, 오디세우스의 이제 모험 얘기가 이어질 텐데요. 여기 보시면 트로이에서 이스마로스로 갔다가 여기 로투스 먹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여기 시칠리 섬 옆을 돌아서 아이올로스 바람의 신의 섬으로 갔다가 라스트로고니안스 여기 여기 식인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죠 아마. 갔다가 아이야 키르케가 있는 곳. 키르케도 오디세우스와 사랑에 빠졌던, 키르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메데이아의 고모. 네. 마녀였죠. 키르케와 만나서 또 있다가 죽은 자들의 땅 티레시아스 거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세이데네스 아시죠? 노래 불러서 선원들을 암초에 부딪히게 죽게 하는 그 신비로운 존재들 뭐 이렇게 거기 갔다가 카립디스와 스킬라 전에도 나왔죠. 그 사이를 지나와서 트리나키아 태양신의 섬 여기서 이제 소들을 잡아먹는 사건을 벌이고, 그다음에 13 오기기야 여기 칼립소를 여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칼립소가 다시 보내줘서 여기 파이아키아 바로 이제 직전 그 알키노모스 궁전에 가기 직전이 바로 칼립소였고요. 그래서 파이아키아인들이 살고 있는 파이아키아에서 뭐 이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이타카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호메로스
동상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쫓아가면서 오디세이의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너무 달려서 지금 진도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